지금 한국 정치, 한국 민주주의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대하고 꿈을 꾸었던 민주주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려고 민주주의 했느냐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다시피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이런 이제 그 질문을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을 살다 간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상을 이제 소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두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밀과 토크빌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일단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제 반추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도 탓도 있고 사람 탓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탓, 제도 탓 플러스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 그 자체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정말 지고지선한 정치체제라고 많이 칭송하지만 또 민주주의는 분명히 미완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 민주주의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과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주주의의 본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마침 제가 이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프랑스의 알렉스 디 토크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압축하기는 쉽지 않은데 존 스튜어트 밀이 민주주의에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사악한 이익의 바탕을 둔 계급 입법을 강조하면서 이 계급 입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합리적 민주주의, 숙련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하는 내용을 좀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프랑스의 알렉스 디 토크빌은 정말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민주주의의 정말 고질 중의 고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 다수의 압제를 개념화한 사람이고, 그런 다수의 압제가 자칫하면 민주주의 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그 150년 전 그 옛날에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토크빌은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런 가능성으로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학을 모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이라는 제 책을 바탕으로 하는데, 특히 저는 밀의 경우에는 이 자유론이라는 책과 대의정부론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어떤 개념을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정말 명저 중에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과 2권, 1부, 2부입니다. 그 책과 토크빌의 만년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앙시eng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두 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언제든지 이 사상가나 철학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책도 잘 이해가 되고 더 흥미가 생깁니다. 토크빌과 밀은 정말 오늘 강의의 대부분을 할애해도 좋을 만큼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우선 토크빌은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의 이 그림입니다만은, 토크빌은 1805년에 태어나서 한 50여 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이제 귀족 출신인데 뭐 권문세가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귀족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집안 배경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야말로 앙시eng 레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시대에 대단한 권문세가 그 집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 이루고 나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반혁명 분자를 이제 차단하는 열풍이, 광풍이 몰아치잖아요. 토크빌의 아버지의 처가가 이 반혁명 이 분자로 몰리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인 장모를 포함해서 일가족 8명이 그냥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고요. 이 아버지와 토크빌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형날을 기다리는데 정말 운 좋게 하루 전날, 예정된 하루 전날 풀려납니다. 그때 이 토크빌의 아버지 나이가 21살이었는데 그 심리적 타격이 얼마나 컸던지 21살 젊은이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때 충격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면서 평생을 조울증으로, 그래서 이 토크빌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심리적으로 좀 늘뛰기를 하는데, 역시 부모님들이 그 젊은 나이에 겪었던 그 상처가 토크빌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다시 말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뭐 민주주의 이름으로 처단을 받은 집안의 후예라 그러면 당연히 토크빌은 일정한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835년에 나이 30도 되기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토크빌이 미국 현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1830년대 초반에 한 40여일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뉴욕 지역에 내려서 그 당시 미국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동부와 남부 일대 지역을 9개월 이상 그야말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현지 관찰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1, 2년 집중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혹은 미국을 건너가게 된 동기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막 싹을 틀려고 그러는데 벌써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일찍 들어와 있는데도 토크빌이 볼 때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민주주의의 선작용, 선작동이 왜 프랑스에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는 될까? 그걸 탐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서 정말 위험한 갓난을 다 무릅쓰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어. 1835년 1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1828년, 29년에 책을 쓴 것이죠.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토크빌은 유럽의 대표 지성이 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계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5년 뒤에 2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프랑스 혁명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에 프랑스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연계가 있을까를 깊이 탐구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토크빌은 뭐 사상가, 철학가 이랬지만 이 사람의 본업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의 귀족 집안이 다 그랬다시피 의례 정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이 사람도 그냥 나는 처음부터 정치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그 디딤돌을 딛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자마자 곧바로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1839년에 처음 당선되고 그 이후로 계속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를 않고 마지막에는 프랑스 외교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은 토크빌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더 젊죠. 살기는 좀 더 오래 살았고, 우리가 이제 밀 그러면 자유주의의 대표 사상가, 또 양심이란 말도 씁니다.
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버지 제임스 밀입니다. 벤담과 더불어서 공리주의, 철학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의 바탕으로 해서 당시 영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제임스 밀입니다. 이 제임스 밀이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을 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정규 학교를 전혀 가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서재 앞에서 책상 앞에서 한 12여 년을 개인 교수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밀은 뭐 다양한 종류, 철학에서 뭐 경제학, 뭐 정치학, 뭐 많은 분야의 책을 썼는데 우리가 오늘 주로 볼 것은 자유론과 대의정부론이라는 책입니다. 밀도 역시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발을 디뎠어요. 근데 토크빌과 달리 밀은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10대 나이 때부터 사회개혁적인 발언을 하고 또 그런 운동을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여형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 런던 국회의사당이 있는 지역이 웨스트민스터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지역구의 하원 의원으로 한번 당선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노동자와 여성의 어떤 권리,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분투를 했고 특히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이제 해리엇 테일러인데 우리가 서양식으로 본다면 해리엇 밀이 될 텐데 해리엇 테일러일까? 밀이 젊어서 테일러를 만났을 때 이미 유부녀였고 아이가 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19년 동안 그야말로 밀 본인의 말로는 정신적인 사랑을 했고 그 테일러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길지 못하고 프랑스 남쪽 아비뇽으로 여행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죽는 바람에 거기에 부인을 묻어놓고 나중에 본인도 그 아비뇽에 살면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조그만 공동묘지에 두 사람이 같이 묻어 있고 그 길 이름이 밀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밀과 토크빌은 1살 차이고 또 동안에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토크빌의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밀이 토크빌에게 연락을 해서 런던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 수십 통의 편지를 교환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두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이 생각이 좀 어긋나면서 끄트머리는 조금 좀 우울하게 우정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널에 글도 썼고 이 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크빌의 이제 정치 사상을 말씀드리는데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제목을 토크빌을 그 사상을 압축하면서 민주 독재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부연하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민주 독재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토크빌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토크빌의 가정사적인 배경, 비극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텐데 토크빌은 분명히 나는 민주주의의 친구다. 친구니까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제 규정할 것이냐,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토크빌은 독특하게 조건이 평등한 사회 상태다.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조건.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조건, 공부하는 조건, 취직하는 조건 등등이 사회적 조건이 평등한 상태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지주라든가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소수가 지배하던 상태에서 조건이 평등한 상태, 이 평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토크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치적 권리를 확산하는 것. 귀족 체제에 비교할 때 보다 인간적이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역동적이다. 사회에다가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700년, 900년 역사를 되돌아볼 때 민주주의의 진전, 다시 말하면 평등이 쭉 진행되는 것은 신의 섭리와 같다.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를 되돌리겠다는 것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이다. 가톨릭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이란 말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평등사회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출발점이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평등제일주의입니다. 근데 평등에도 좋은 평등이 있고 나쁜 평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끌어올려서 높은 상태에 올라가면 그건 고상한 평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토크빌 시대의 프랑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저급한 평등, 우리말로 사촌이 배가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저급한 평등으로 끌어내리면서 평등제일주의로 흘러가고, 평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지언정 평등이 낫지.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자유가 뒤로 처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 평등사회는 토크빌이 정말 아프게 지적하는 것이 사람들이 저급한 평등에 빠져 있으면서 물질에 탐닉하고 고상한 정신적 가치를 멀리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평등만 내세우다 보니까 자유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평등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묘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 사회의 자연적인 그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에 몰두합니다.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고립하고 온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걸 개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개인주의란 개념이 다르고, 토크빌은 이런 개인주의는 처음으로 생긴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이런 개인주의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것은 평등제일주의 또 물질주의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주의와는 개념이 다르죠. 이 개인주의를 이 토크빌은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이 토크빌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 보람, 또 가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 애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공공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어 지내게 됩니다. 자, 이런 개인주의 상황으로서는 이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폐단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압제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도된 평등관, 물질지향 개인주의. 그러니까 다 뭐 평등하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못 믿듯이 남도 못 믿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상황에는 한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혼자서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때 다수의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토크빌은 이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으면 개인보다는 지혜가 더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등한 사회에서 누구한테 이득을 줄 것이냐?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이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다수가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수에 대해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수에 거역하는 소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성이 없으니까 이 소수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이 평등사회에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예전에는 뭐 힘든 사람들이 신체에다가
위협을 가했잖아요. 이제는 신체는 내버려 두는데 영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 영혼에 핍박을 가하는 다수의 압제다라는 겁니다. 이 다수의 압제,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이 아마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토크빌 체계 가장 핵심 개념이 아닐까. 이것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파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수의 압제가 이제 민주 독재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평등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고 고독한 성에 안주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인이 고독할수록 국가에 권력이 집중된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으로서는 뭐 힘이 없잖아요. 다 뭐 무력하고 외로운 존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개인에게는 부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두 국가에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점점 물질적으로 번창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복지라든가 뭐 공장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점점점 집중이 되고 개인은 반대로 점점 쪼그라드니까 국가 앞에서 개인은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이 괴물은 개인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무소불능의 존재가 국가라는 존재 혹은 정치적 독재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토크빌은 민주적 전제라는 개념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주적 전제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1인 독재자라고 토크빌이 1835년, 1840년 그 무렵에 썼는데 역사가 쭉 흘러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투표로 대통령이 되었다가 다시 투표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완전히 이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잖아요.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민주주의가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이 토크빌과 이제 밀 같은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9세기 중반 사람입니다. 그때는 프랑스든 영국이든 민주주의가 첫 발을 디디는 상황이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그런 체제인데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1830년대, 40년대쯤 되면 여자는 뭐 당연히 예외가 돼 있었고 남자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성인 중에서 10%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민주주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이때 민주주의의 앞날을 내다본 사람들이 밀과 토크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민주주의가 싹이 막 트는 그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점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수의 압제와 민주적 전제라는 것이 토크빌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문제점을 압축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다수의 압제와 민주적 전제라는 말을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민주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토크빌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을 경고만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하지 않을 텐데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그 힘의 남용 때문에 망하긴 하지만 이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경향을 북돋우고 나쁜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면 토크빌이 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둘 다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동행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근데 토크빌이 볼 때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둘 다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토크빌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학을 쓰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민주주의를 쓴 겁니다. 새로운 정치학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거예요. 너무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하면 안 되니까 억제하면서
그럼 민주주의를 억제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억제하면서 동시에 확대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 토크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율인데 어떻게 억제하면서 확대할 수 있을까? 우선 억제에 대해서 토크빌은 첫째,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공화주의 원칙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민주주의의 친구라면 민주주의 횡포, 민주적 도구마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 주체는 역시 인민입니다. 그죠? 국민이죠. 이 국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가야 되느냐? 그게 민주주의의 힘의 남용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고, 그걸 견제하면 인민이 불쾌한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불쾌한 반응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공화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독립적 권력체, 언론, 사법부, 시민단체, 이런 존재들이 인민의 힘을 견제할 때 인민이 실수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화주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것 핵심으로 법의 지배를 토크빌은 강조했습니다. 인민이 정치에 주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라든가 규칙이 자꾸 그 견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과 인민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법인데, 토크빌은 이 법이 그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법이라든가 법조인, 습관과 취향은 형식과 규칙을 존중하는 그 기본적인 특성인데 귀족정과 가깝고 규칙을 강조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반대편에 이제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귀족정적인 성격을 가진 법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과 혼합하면, 다시 말하면 법의 이름으로 적절하게 민주주의를 견제하면 민주주의가 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 억제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뒷받침돼야 된다. 정신의 이름을 토크빌은 독특하게 습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정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치 문화가, 습속이 민주주의의 어떤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속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는데 토크빌이 걱정하기로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민주주의를 막 받아들이는데 습속은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토크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자유를 향유하고, 그런 습속의 핵심은 절제와 헌신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습속을 개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토크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역시 이 대목에서도 토크빌의 통찰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참여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해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참여가 민주주의의 해독제라는 것이 토크빌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참여를 통해서 자유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왜 미국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 단위에서의 참여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운홀 미팅 같은데 마을회관에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온 주민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해결하는 그런 지역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자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을의 일이 나의 이익과 연결된다는, 토크빌이 그렇게 강조하는 헌신의 그 미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물론 세상의 안목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법원의 배심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심원 활동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정말 중요한 그 학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가 이 민주주의의 일탈을 견제해주는 해독제 역할, 혹은 자유를 정진시키는 촉진제가 된다고 토크빌은 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토크빌은 각종 시민단체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 토크빌은 귀족 시대의 어떤 유산 중에서 민주주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귀족주의 시대는 왕이 있고 각 지역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중간 집단으로서. 지금은 다 사라지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체대에서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각종 결사체들이 중간 집단 역할을 하면서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치 결사체가 토크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성공 열쇠가 됩니다.